긴장을 푸는 아이스 브레이킹의 질문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전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핀테크로 인한 실생활 중의 변화 중 원장님께서 직접 체감하신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들려주시겠어요? 이거 솔직히 답해야 되는 거죠? 네, 솔직히 답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좀 올드 제네레이션이 돼서 이 핀테크와 그렇게 가깝지 못합니다. 핀과 테크 중에서 핀은 조금 아는데 테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 재미있고 좋은 그런 예를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 제가 살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우리 생활이 변했다라는 거 그냥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탈 때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철 탈 때도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을 토대로 아마 핀테크도 생기고 뭐 4차 산업혁명도 가능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은행 산업에 자금 이체하는 거, 그것도 이건 조금 더 오랜 옛날 또는 뭐 미국 사회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은행과 은행 간의 자금 이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요즘 이제 인터넷 얘기가 아니고 뭐 모바일로 다 하는 상황 시대가 왔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재미가 없겠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정말 진솔한 답변이시구나 하는 느낌 받으면서 더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적어주신 분의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핀테크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쉬운 것만 답변하고 어려운 건 우리 직원들이 답변하기로 그러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핀테크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핀테크 혁신 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저는 핀과 테크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면 공대 나온 사람이 있고 상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핀은 뭐 요즘은 상대라는 말이 없어졌지만 경영, 경제 이런 쪽을 공부한 분들 얘기하는 거고, 테크는 이제 또 뭐 이과, 공대 뭐 이런 쪽. 근데 그 양쪽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학교 다니고, 다른 학교,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도 이제 단과대학이 다 다르니까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도 다른 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도 제 또래 이렇게 되면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해요. 만나도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서로 이렇게 공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교육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법 체계라는 게 이 기존의 금융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토대로 혁신이 일어나기가 뭐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어쩌면 굉장히 현실적인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 첫 번째 문제는 뭐 교육의 어떤 뭐 양상이 달라져야 되니까, 이거는 뭐 짧은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쩌면 이 자리에 이제 계실지 모르지만
이 핀을 전공하신 분과 테크를 전공하신 분들 간에 좀 자꾸 이렇게 소통을 하고 서로 그 지식 같은 거 교류하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법 체계 문제는 그거는 아무래도 뭐 국회나 이런 쪽에서 좀 잘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 이해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원장님께 아픈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네, 포스트잇으로 받은 질문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업무 처리가 지연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이 현장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인허가 업무 처리가 지연돼서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답변 들려주실까요? 예, 뭐 그런 얘기 다른 데서도 좀 들은 적이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핀테크나 이런 쪽을 연관시켜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일이 이렇게 걸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 부서에서도 클리어를 받아야 되고 또 저쪽 부서에서도 클리어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상호 이제 또 협조 내지는 협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글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 그 감독원이 갖고 있는 인력도 좀 문제가 있다. 인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최근에 저희 원의 그 감독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수요에 즉각 이렇게 대처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자리에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뭐 숲텍, 레그텍, 숲텍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핀테크 지원실장 이근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그 질문 나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감독원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그런 업무 같은 것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를 신속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저희 금융감독원 부원장 4분 전원으로 구성된 부원장급으로 구성된 그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안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서 간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안건들에 대해서 전략협의회에서 이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은 인허가 건이 저희 금융감독원 혼자 풀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부처나 이런 데 같이 얽혀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의료계라든가 뭐 다른 산업계 이런 쪽하고 얽혀있는 부분은 다른 정부 부처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손 들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립니다. 현장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다가 질문이 생기실 경우에는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포스트잇으로 네, 먼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켜진 겁니까? 예,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 김철규 본부장입니다. 저희들도 레그텍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할까 하고 있는데요.
저 글로벌 은행도 같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핀테크가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지금 리더블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은 주로 이제 다큐멘트라든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핀테크가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게 되면 코드 안에 아니면 바이너리 코드 안에 있는 우리 레귤레이션을 위반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레그태그를 이용해서 그 감독을 할지 아니면 서브태그를 이용해서 감독을 할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는 사실 코드 내에 있는 것과 오류까지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취약점을 찾는 문제랑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이제 자동화돼서 그 오류가 튀어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그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뭐 이런 측면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는 그 머신 리더블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들에 대해서 준수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사라면 금융사의 DB에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걸 어떻게 매핑시키나는 별도로 또 형식을 만들어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거기서 머신 리더블에서 좀 더 나아간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거는 좀 더 연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트잇으로 질문 또 현장에서 들어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렌지라이프 생명 정보보안팀 권욱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핀테크 굉장히 새로운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없는 걸 뭔가 해결하거나 뭐 완전히 새로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다 새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존의 어떤 단점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회사 내에서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부에서 하던 일이 또 다른 사업부에서 동일하게 논의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내부에서 보안성 검토하다 보면 똑같은 걸 또 검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업부는 그 검토가 늦어져서 뭐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사실 핀테크가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좀 이런 어떤 감독 기관의 여러 가지 결과물을 투명하게 그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례로 금감원에서 비조치 의견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로 모든 금융사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비조치 의견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되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핀테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알려지고 결정된 많은 좋은 경험들을 보다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안을 이렇게 제공하는 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핀하고 테크하고 친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핀테크만 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들끼리도 이렇게 소통하는데 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를 통해서도 이런 거를 좀 각 주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공해 주시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함에 있어서 생기는 불편함이나 그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독원이나 뭐 규제 당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핀테크라든지 서브테크 측면에서요.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제가 방향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좀 직원께서 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감독원이 현장과 이렇게 다 있습니다. 뭐 감독도 검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금융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시장과 또 뭐 여러 기관 회사들과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좀 빠른 속도로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좀. 예, 말씀하셨던 뭐 비조치 이견서나 그런 사례들이 좀 적시에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사례집도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가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한다거나 그 사고 사례들에 대해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안내 공문이나 이런 식으로도 보내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은 저희가 뭐 금융회사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공문 보내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강제성으로 느껴질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잠깐만 좀 첨언을 드리면 정말 좋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이런 핀테크나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해서 업무상으로 더 이제 좋은 베너핏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금융 소비자하고는 또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금융회사와 소통을 하는 부분은 방금 저희 선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현장 점검만 해서 각 금융회사들이 이제 애로사항 같은 걸 들어서 거기서 바로 비주치 의견서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소통이 잘 안 되냐 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 점검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1년에 첫 해에는 거의 한 8천 몇 건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 해서 금융회사에 다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거의 첫걸음이 지금 오늘 발표했었던 MRR이라던가 이렇게 한마디로 사람이 보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소통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워낙 많아서 이게 소팅도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기계나 컴퓨터나 AI를 이용해 가지고 파악해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의 소통의 길로 처음에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머신 리더블 기법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융 소비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이런 최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그런 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쪽 관련해서는 그래서 금융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강화하고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어떤 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게 핀테크인지 아닌지 밑에 돌아가는 게 뭔지 모르는데 자꾸 이거 했더니 편하더라 하는 걸로 해서 이걸로 소비자 보호가 되는 방향 쪽으로 이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활발하게 청중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시고 있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또 들으시는 중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NFC의 박승기 이사라고 합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핀과 테크에 대한 논리를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핀과 법률은 아는데 테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어떤 공감이 좀 형성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불결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규제로 인해 가지고 1년이 넘게 서비스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마인드에 의한 유권에 서기한 규제인데요.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기재부와 국세청과 산자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해도 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담당자는 안 된다. 이것도 처음에는 담당자는 된다고 했다가 인사이동되고 다른 사람이 바뀌고 난 뒤에 안 된다. 이제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같은 작은 업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대리인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불 결제 대행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불시에 그 신고하라 이렇게 공고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작은 업체들은 항상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은 1년에 다시 또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천안금융감독원에서 분기별로 어떤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신고 기간을 정해 주시는 게 어떻는지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금융위원회 앞에 일이나 지금 금융감독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은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희들한테 그 관리 감독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에 딱딱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잘 모르고 다만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뭐 분기에 한 번이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앞에서 나온 무슨 숲테크 같은 것이 그런 그 저희들의 감독 말씀하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 내부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 자꾸 드리기는 좀 뭐한지 모르지만 사실 뜻과 다르게 손이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어떤 최대한 그 문제를 수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 받았던 포스트잇 질문 한 가지 더 받고 가겠습니다. 네, 금융혁신지원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 2년간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답변 어느 분께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예, 지금 저 금융혁신지원법이 그 국회에서 이제 심의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2년간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상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최장 2년간 더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게 일종의 테스트 베드의 개념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금융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남의 돈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 굉장히 이해관계 충돌이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제도와 규제와 이런 부분이 촘촘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베드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은행업이나 뭐 어떤 금융업을 영위하려고 그러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라이센스를 받기 전에 먼저 임상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한 소비자에게 대해서만 임상실험을 해봐서 문제점에 비해서 베너핏이 많으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기업 같은 경우에 핀테크 업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제공을 하다가 원래는 그 2년 내에 그 거기서 성공적인 기술이 내에서 시장에서 적용 2년 후에는 시장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적용을 해서 커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업체들이 다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로 이제 임상실험 인큐베이터 이후에 시장에 나가게 되는 개념이 될 겁니다. 다만 그 임상실험하는 동안에 어떤 인허가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여주면 여러 가지 인허가 항목 중에 상당 부분이 충족됐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인허가 할 때 감안해서 이제 또 신속히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베너핏은 들어갈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전 접수 질문 다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본환자 팩토리의 김영석 이사입니다.
저는 여기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엉뚱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감독원장님 포함해서 감독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발언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자본금 500만 원의 직원 수 2명의 핀테크 회사입니다. 굉장히 작은데 올해 6월에 그 현장 자문 서비스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점을 개선을 해서 기술보증기금과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4차 산업의 전문기업, 특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바로 오늘 이 창업허브에 입주까지 받아냈습니다. 4개 기업 선정하는 것 중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저희 현장 자문회를 좀 해서 아주 큰 감사를 드리려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것을 이제 이러한 서비스, 이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핀테크 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됐는데요. 저희와 같이 정보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힘이 약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현장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홍보나 확대를 통해서 저희와 같은 유사한 또 꿈을 갖고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장 자문 서비스에 대한 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저 정말 그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직함이 핀테크 지원실장입니다. 핀테크 규제실장이 아닌데 항상 어디 가면은 어떤 포럼에서는 다 규제 얘기만 물어보셔서 굉장히 좀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그 현장 자문단에서 이렇게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기쁘게 한량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 말씀 좀 드리면 저희 그 핀테크 현장 자문단은 그 핀테크 어떤 기술 부분은 그 업체 스타트업에서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금융 쪽에서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어떤 법규에서 뭐 어떤 제도에서 어떻게 걸리는지가 너무 막막한 상태가 돼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그 감독 검사 경력이 20년 이상 되신 그런 이제 고참 베테랑 직원들로만 배치를 해서 그래서 현장 자문이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간에 걸릴 수 있는 규제라든가 법규는 어떤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코치를 해드립니다. 어떤 감시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코치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한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년 후에 그 업체에 이제 다시 컨택을 해서 더 필요한 건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는 그 관계형 자문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도자료도 하면서 많이 이제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 저희 현장 자문단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저 위쪽에서 질문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을 이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좌절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막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 그 감독원이 그런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금융위도 그렇고 뭐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도와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또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행 규제가 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뭐 꼭 보장은 할 수가 없지만 저희들한테 그 포인트를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금융위 쪽에도 가서 얘기를 뭐 저희들은 뭐 항상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그 통로를 이용해서 적극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 새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 핀테크 분야에서는 앞으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저쪽에 예, 먼저 여기 하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해외
넥스 센티비를 운영하고 있는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네거티브 규제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핀테크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 예정인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핀테크 전반에 대한 그 방향, 그리고 뭐 렉텍, 서브텍과 관련돼서 되게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원장님 그리고 원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핀테크가 글로벌리 경쟁력을 본다고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렉텍, 서브텍이 이미 개념이 나온 지 3, 4년이 지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은데, 방향 위에 실질적인 그 프랙티컬한 결과물 또는 규제 같은 게 언제 좀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그 핀테크의 네거티브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지금 다만 어떤 방향성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금융이 앞으로 현재보다 한 단계 또는 그 이상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규제 체계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고치려면 여러 가지 그 주변 이슈들이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 네거티브 규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핀테크 같은 어떤 분야에서 그걸 정해놓고 그 안에서라도 네거티브 규제로 가자, 이런 어프로치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핀테크라는 분야 자체도 그렇게 작은 것은 또 아니죠. 근데 그러면 저희 이제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소비자 보호, 또 하나는 시스템 리스크.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틀을 잘 만들고 나머지는 푼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는 어떤 출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환영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의 혁신오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중에 금융 쪽에서도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부분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분야, 어떻게 보면 금융혁신이란 게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거고요. 그렇기에 핀테크도 거기에 해당돼서 가능한 한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혁신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그 서비스가 성립이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규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가 진짜 활성화돼서 그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좋다면 지금 있는 규제들도 그런 새로운 환경에 맡겨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보안 문제나 국민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아니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라면 그 서비스가 그런 규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가이드가 돼야 될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규제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브테크하고 레그테크 쪽에서 언제쯤 되면 좀 현실화 될 것인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확답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시범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일단 출발적으로 전향적으로 그거를 개발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따 의미를 찾는 거고, 분명히 그것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고요. 그 입장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찾고 있고요. 적어도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레그테크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쪽에 시범 시스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작이니까요. 그래도 그 부분에 저희 쪽에 많은 사례 분석과 그리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한번 성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쪽에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H농협은행에서 온 김호균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서브테크 활성화 방안에서 TM 불안전 판매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금융회사 입장에서 혹시 이 시스템의 실제 적용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금융감독연구센터의 신원국장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불안전 판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현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감독원에서는 부문 검사를 통해서 현장의 검사역들이 일단 금융회사 피감기관을 임정 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당 검사 기관 중에 그 대상이 되는 판매 금융 상품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점검을 하는 형태가 현재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이제 아까 그 김정훈 팀장이 말씀드린 그런 일련의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AI라는 우리가 그 방법론을 통해서 그 향후에는 그 검사 대상 기간에 그 전체 판매된 금융상품의 이를테면 녹취 이런 정보를 저희가 임의로 추출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법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다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굉장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만일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금융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AI 방법을 통한 그 추출을 통한 불안전 판매 요소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일단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후년인 2020년 정도에는 부분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부문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접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네, 여기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서 두 번째 가운데 앉아 계신 분께서 질문 주시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EBN의 강수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원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대게 되는데요. 네, 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그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불발이 됐다라고 이제 접했는데요. 이제 이게 또 여당 내에서도 뭐 강론이 갈리고 좀 여러 가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내용이 뭐 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취임 100일 간담회 때 이제 시작부터 너무 넓게 가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들었는데 현재 와서 이제 또 금융 이제 당국에 좀 명확한 입장이나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런 이제 인터넷 은행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렇게 정확한 이제 그런 금융 당국의 그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 점에서 이제 원장님의 그런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 MRR 대해서 이제 미션 리더블 그 레귤레이션 대해서 이게 그 이제 각 금융사에 뭐 이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그런 표준과 그런 이제 코드를 제공한다는 이제 얘기로 이제 들리는데 이런 게 뭐 이제 보면은 뭐 그런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문서로부터 뭐 규칙을 추출하기 위해 뭐 기계학습식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의 그런 지배 구조 전반에 걸쳐서 아니 뭐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한 약간 대시보드를 만드는 식의 그런 식의 약간 MRR까지 이루어지는지 좀 세부적인 기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뭐 입법 관련 부분은 저희 입법 당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금감원에서 답변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MRR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 법규를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규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용어 자체도 법을 제정할 때부터 기술적인 용어를 많이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쓰이는 대상되는 부분도 IT 분야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MRR을 이제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시도해서 적용하기에 제일 상호 호환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제일 맞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부터 먼저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적용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각종 좀 다양한 추상적인 그런 법규에도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차피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이 돼서 이 핀테크의 여러 가지 활동 또는 뭐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잘 끌고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거. 뭐 단점이라 하는 건 뭐 이미 뭐 다른 경우에 또 얘기들을 했는데 뭐 저희 감독원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잘 통제해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책무이니까 저희가 잘 또 들여다봐야 될 건데 장점도 분명히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산업을 잘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이 또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거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감독원에서 뭐 AI가 됐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적은 검사 인력으로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금감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성능 좋은 몽둥이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본인들이 뭐가 부족하고 뭘 더 보강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뭘 더 투입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오답 노트로서 좀 쓸 수 있도록 뭔가 신기술을 이제 개발하실 때 이제 적용하실 때 이거는 먼저 어떻게 금융회사들이 쓸 수 있게 할까를 우선순위를 좀 높여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금융회사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금융회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개의 샘플링을 통해서 점검하시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그 도구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스스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실 수도 있고 금융회사는 어떻게 보면 금감원의 어떤 검사에 대한 공포 걸리고 나서의 어떤 제재 이런 거로부터 사전 점검을 받는 어떻게 보면 좋은 서비스를 금감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핀테크를 바라보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은 바람 들려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말씀해주신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레그텍과 서브텍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레그텍은 금융회사가 규제 준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 예를 들어 업무 보고서 만드니 뭐 하니 수검하니 이러면서 정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신 리더블의 기본은 우리 감독원이 금융회사가 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봐서 발라내야지의 기본이 아니고요. 머신 리더블을 가지고 감독원이나 법이나 감독 규정에서 요구하는 거를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이해해서 준수하도록 해서 준수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섭택 같은 부분에서도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좀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쪽에 포커스를 두면 그렇게 나가는 방향인데요.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쌓여서 금융회사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3개 듣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손 앞에 들어주셨는데요. 네,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I큐브의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핀테크 분야는 FTS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지금은 블록체인으로 로컬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자문단에 자문 신청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장님께서 친절하게 가이드 해주셔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영역, 저는 민간 영역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데 조달청이 나서서 블록체인을 하겠다고 해요. 민간 기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하는 거죠. 정부가 왜 그걸 뛰어들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민간은 굉장히 많이 이 분야의 블록체인 분야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금융감독원에서 조달청을 좀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에 관한 의견을 정유신 센터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글쎄요, 오늘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생각을 했는데, 한 시간 갖고 부족하구나. 우리 핀테크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IT 쪽에 이렇게 금융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금융 당국에 또 특히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규제나 그 실무 법규에 중요한 우리 감독원에 정말 질문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현장 토크를 갖다 열어주신 우리 또 윤 원장님 이하 감독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시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블록체인은 사실은 지금 블록체인하고 이제 그 뒤에 입단해 있는 그런 코인이든 쿠폰이든 토큰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금융의 툴인지 해서 이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 글로벌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산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커나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국내의 어떤 그런 이슈만도 아니고 향후에는 이제 핀텍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 내지는 또 국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갖추기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 말고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좀 있는데 기왕에 이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핀텍 업체 쪽은 우리 현장 자문단 감독원에 저기도 있지만 저 뒤쪽에 또 핀텍 지원센터가 여기 분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원의 현장 자문단과 같이 저희가 또 공동으로 노력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아까 이제 위탁 테스트 베드나 또 지정 대리 인재도 이제 비교 취급에서 포함해갖고 이제 규제 샌드박스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산업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틀이나 규제나 마켓 프랙티스나 이런 거하고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가서 어떤 규제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그 시장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가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이게 좋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로서의 어떤 그런 규제 샌드박스가 대단히 중요한 거여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그걸 갖다 풀리 서포트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1차 끝나고 2차 준비하고 지정 대리인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핀텍 업체가 직접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달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는 또 1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관심 가져주시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를 이제 글로벌리 육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은 정부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이제 이게 이제 뭐 분리 비분리 여부를 떠나서 가상화폐 토큰 뭐 이런 거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름대로 빨리 그 소셜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업계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신청서에 사전에 받았던 질문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어음중개 곽기용 대표가 질문 주신 건데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사업적 제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유인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 이 질문은 NH농협은행의 이창기 부장님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농협은행의 이창기 부장입니다. 오래 기다렸는데요. 은행이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시작한 게 약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제휴를 바라보는 은행의 시각과 지금의 시선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은행이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바라봤을 때 아마도 뭐 정부나 감독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렇게 그 제휴를 했었던 거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물리적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게 작년, 재작년 일 아니었나 싶은데요. 최근에는 저희 은행권에서 이렇게 부장님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변화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은행권들의 움직임을 보면 핀테크 기업의 성장 지원에 굉장히 은행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타트업 발굴에서 끝났던 것들이 발굴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은행권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으로 보면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핀테크 전략 중에 하나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 혁신적 DNA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통적 은행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은행의 DNA를 바꿔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의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제휴를 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현장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인큐베이터에 입주를 원합니다.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현장에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은 코스콤 정동욱 부장님께서 답변 들려주시겠어요? 네, 코스콤 정동욱 부장입니다. 저희 코스콤도 지금 2015년부터 오픈 API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0여 개의 핀테크 기업들이 저희를 거쳐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금투권을 바라보는 핀테크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은행권에서는 좀 더 핀테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육성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뭐 NH증권을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금투권에서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라는 입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한테 저희 코스콤도 뭐 육성도 하고 뭐 발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멘토링도 하고 그리고 금투권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하고 같이 어떤 업무적인 기술적인 제휴 뭐 이런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금투권으로 들어와서 좀 뭔가 성장하고 하는 이런 핀테크 기업은 진짜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좀 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KRX의 거래소의 그 스타트업 마켓으로 저희 그 핀테크 기업들이 그 나갈 수 있도록 추천하는 기관으로도 이제 등록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성과가 좀 미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금융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그 핀테크 기업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저기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이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기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하는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시면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은 아마존과 뭐 KT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그 규제의 어떤 그 클라우드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제도화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클라우드를 나 떳떳이 씁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조만간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코스콤도 금융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렇게 보완시켜서 그 핀테크 기업들하고의 특화된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아마 서비스가 관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이 되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앞에. 네. 그럼 다른 질문 손 들어주셨으니까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사 맡고 있는 김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정부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이 가보고 또 그 금융 행사들도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활발한 행사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원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아마 저희 그 회원사들한테 굉장히 큰 그 고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감독을 하시고 규제를 어떻게 보면 잘 따르는지 이제 확인하시는 그게 역할이신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는 아마도 저희 핀테크 산업 육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금융회사가 감독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그 협회 회원사들 280개 중에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규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받기 어려운 회사들은 어떤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직접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고요. 그리고 특별히 딱 이렇게 좀 아까 현장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거를 조심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만 있으면 딱 좋은데 사실 대부분이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블록체인 쪽이 있고요. 이외에도 뭐 P2P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회색지대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산업을 이해하는 방향, 그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지식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특히 금융위에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감독원에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검사받거나 약간 이제 현장 실사 받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질문은요, 이런 어떻게 보면 비금융 회사들, 실제 핀테크 회사들은 비금융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금융 회사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어떤 감독원의 방향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들을 좀 더 만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께서 답변 도와주시겠어요? 일단 자리는 그 오늘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자평을 한다면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사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이제 민다트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을 시작으로 이런 게는 자주 만드는 게 좋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꼭 이런 공개된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어렵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규제를 하려면 사실 그 기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이 어느 부분에 그 위반인지 아니면 이건 더 잘 지킨다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사를 맡으시면서 개별 기업들이 하는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느낄 수 있으실 테고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어떠한 제도적인 게 필요한지 그걸 판단하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협회의 역할 자체도 그런 사실 자정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가이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럼 협회 쪽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있다 수시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좀 과하다 싶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선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협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파트 비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 감독 지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핀테크가 사실 따지고 보면 핀과 테크가 만나는 거니까 이게 우선 금산분리를 깨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아마 금융회사하고 직접적으로는 무관하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금융감독원의 어떤 업무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비금융 회사 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따라서 위험도 많이 이제 잠재적인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예를 들면 보물선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걸려 있으면서도 정확히 금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 이외에도 P2P 같은 것도 지금 정확히 규제 체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불거지고 있고 이해가 무수히 많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원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정해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규제 체계가 이제 제대로 이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체계가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위험에 대한 감독 그런 것은 또 저희가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산업이 조금 더 이렇게 틀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금융 쪽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금융 산업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또 새로운 규제 체계를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 시점에서 그렇게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네. 네, 혹시 또 관련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여성분께서 질문 주시려고 하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한 질문 아니고요. 아까 그 자료 보면서 그 렉테크에 관련해서 MRR 프로젝트를 진행 예정이신데 저는 신한생명 준법지원팀 손혜영이고요. 각 금융기관에서 그 렉테크 특히 MRR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사전에 해야 될 일 그리고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지금 파일럿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예, 근데 그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적용 대상은 전자금융법과 그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제 IT 관련 업무 보고서라던가 또는 그 IT 관련 규정 예를 들어서 어떤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그 경영위원회 이런데 거쳐야 되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 부분은 모든 금융회사에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머신 리더블 기법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이제 얼마나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거를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그 모범 답안을 좀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각 업종별로 금융회사별로 그 사정에 따라 그 적절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셔도 되고 또는 이제 그 아웃소싱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거듭 말씀드린 렉텍 부분은 규준수 비용을 낮추고 그래서 금융회사도 윈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도 이익을 보면서 그 렉텍과 관련해서는 그 관련 그 핀테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산업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걸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 새롭게 하는 거인 만큼 또 저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그 못 쓸지도 모르는데 하다가 비용만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야라고 부정적인 측면을 봐주지 마시고요. 초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하는 일을 덜어주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덜어준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수요조사나 이런 쪽은 계속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저희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융회사마다 시스템이 다 다를 테고 그리고 물려있는 DB들도 다 다를 테고 상황이 다를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으로 비용을 덜 들이면서 구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거꾸로 여쭤봐야 될 게 많을 텐데 그때 또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 한 개 더 받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산업에 어떻게 접목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또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예,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신 것처럼 그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뭐 은행 권역, 증권 권역, 보험 권역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협회 차원에서 그 주도적으로 돼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그 은행권 내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뿐 아니라 나중에 더 그 외부 그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점점 더 많은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뭐 일각에서 말씀드리는 그 몇 년 후에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관련해서 모바일 뱅킹이나 여러 측면에서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단과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활성화한다라는 목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꼭 뭐 시간이 좀 걸리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1970년대인가요? 그때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 나온 게 GMO였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 처음 GMO 옥수수가 딱 나왔을 때 전 세계 언론이 다 이제 식량 문제는 끝났다. 기근 같은 건 더 이상 없다.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그 뭐 예를 들어 뭐 소고기에 대한 어떤 그 사료도 많이 싸게 공급됐고 카놀라 유래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식의 새로운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기여를 한 건 사실인데 초창기에 그 GMO 기술이 처음 됐을 때 그게 그냥 그 수익 최고주의, 수익 우선주의와 딱 결합이 되면서 그 밀림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옥수수만 씻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막 하다가 지력이 떨어지고 나면 밀림을 또 밀어버리고 옥수수만 또 심어서 왜냐하면 이게 그 다른 농토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용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프리카에서 되고 거기에 그 또 생긴 또 독한 병충해에 대해서는 또 그 걔네 잡기 위해서 정말 요만한 한 대여섯 살 되는 그 흑인 남자애들 꼬마들 데려다가 이렇게 잡기 하고 그 위에다가 막 독한 그 농약 뿌리고 이런 일련의 그 이런 부작용의 시대를 거쳐왔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GMO 기술처럼 부작용이 있다고 확연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금융 시스템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여러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되는 정부와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잠재해 있을지 모르는 리스크가 그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제 향후 더욱더 이제 관리된 리스크가 관리된 상태여야지 나중에 또 성장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사전 질문 38번 질문이 좀 인상적이어서 질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핀테크를 규제 감독하는 수장으로서 느낀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어려움을 들려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탁이죠. 네. 글쎄요, 우선 제도적인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해 나가면서 업계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차분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뭐 거기에 좀 맞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부응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분야가 뭐 지금 블록체인 얘기도 나왔지만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이제 그 다양성 또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것이 꼭 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고, 그래서 산업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를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좀 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감독자 입장에서 좀 그래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2가지, 하나는 이제 뭐 레귤러터리 샌드박스 얘기도 나오고 뭐 네거티브 규제 얘기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가 훼손돼서는 곤란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시스템 리스크도 곤란하다라는 그 2가지 제약 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노력을 해주시고 활동을 벌리시면 그것이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이 잘 쫓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지는 교류의 시간이 2층에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핀테크 타운홀 미팅 핀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2층에서 교류의 시간이 이어집니다.